반갑습니다. 언제나 네 편 메가스터디 최적입니다. 총평은 다 보고 왔을 거라 믿고 길지 않으니까 이제 고2 학력평가 토파보기 1번부터 20번까지 전문항 아주 속도감 있게 해설을 할까 합니다. 왜냐면 이게 해설지가 분명 있긴 한데 이게 영 좀 학력평가 해설지는 그렇게 막 친절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친절하지 않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 문제를 막 칠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데 틀렸다면 틀린 이유도 알아야 되고 맞다면 이게 정확하게 왜 맞는지의 과정도 좀 보여줘야 되는데 해설지가 그러진 못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굳이 막 비판할 것도 아닌 게 해설지의 지면이 좀 제한적이다 보니까 이 교육청에서 학력평가에 대한 해설을 만들 때는 좀 그냥 좀 간단하게 해설을 붙이다 보니 여러분이 특정한 문제에서 이게 왜 맞는 선지인가 틀린 선지인가 헷갈리는 것들이 분명히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거고요. 정답률은 큰 의미가 없다고 했지만 단원을 보시면 여기 있는 1번 문제는 1단원에서 가장 먼저 배우는 관점이죠.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 학생회에서 교내체육대회 종목 변경에 대한 찬반 토론. 그러니까 이게 정치냐 아니냐거든요. 여긴 정치가 아니다. 좁게 보는 거고요. 여긴 그것도 난 정치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정치는 대립과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하는 활동으로 그렇죠 써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회 집단에서 나타난다. 그래서 이걸 넓은 의미 혹은 이걸 집단 현상설이라고 배우는 학교도 있을 거고요. 여기는 국가에서 만이라고 써있죠. 그러니까 그게 좁아진다는 뜻이고요. 국가 형성 이전의 정치 현상을 설명하는데 적합하지 않다라는 하나의 한계이자 비판을 받습니다. 답은 그냥 1번입니다. 의례 관점은 국회 입법 과정을 정치로 보죠. 그러니까 이런 국회 입법 과정은 국가기관의 역할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갑도 을도 모두 정치라고 본다. 세 번째, 정치를 통해 사회적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이건 왜 틀린 거냐면 혹시 선생님의 교재와 강의를 활용하는 친구들은 이것도 보세요. 한번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에 스킬러가 있거든요. 스킬러에서 사회적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 이건 정치의 기능이기 때문에 좁은 의미든 넓은 의미든 다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달리가 틀렸고요. 그럼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 정치를 통해 사회적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는 건 좁은 의미든 넓은 의미든 다 인정하는데 그걸 좁은 의미에서는 국가만 할 수 있다고 보는 거고요. 을은 국가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 집단에서도 여러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갈등을 해결하는 걸 정치라고 보자. 이것도 하나의 갈등일 수 있는 거잖아요. 종목 변경 할 거야 말 거야. 누구는 하자 그러고 누구는 하지 말자 그러고 이런 의견의 대립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정치니까 그게 오직 국가에서만 나타난다고 볼 수는 없다. 다른 집단에서 나타날 수 있다. 그렇게 하면 넓은 의미입니다. 다원화된 현대사회의 정치 현상을 설명하기에 적합한 건 넓게 보는 거죠. 그 다음 소수 엘리트에 의해서만 정치가 이루어진다고 보는 건 이미 좁혀놨잖아요. 이 소수 엘리트가 통치 엘리트라는 표현을 쓸 때도 있는데 어쨌거나 선거를 통해 뽑혀된 사람들 주로 그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서울특별시장 이런 분들이 하는 것만 정치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분들에 의해서만 정치가 이루어진다. 좁게 보는 거죠. 정답은 그냥 1번이고요. 다음 2번. 고근현 가겠습니다. 야, 이건 잘 풀었네. 정답률이 88%인데. 고근현이 무슨 말이냐. 어차피 여기 고대, 근대, 현대니까 A, B, C를 정리할 때 이것도 선생님의 강의와 교재 활용하는 친구들은 스킬로 딱 보시면 시민이라면 누구나 특히나 민회라고 써 있어요. 이게 고대고요. 고대 그리스 아테네죠. 시민혁명의 결과로 등장한 비. 이게 근대죠. 특히나 선거로 선출된 의회를 중심으로. 그래서 대의제를 바탕으로 하는 건 근대, 현대의 공통점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해서 시민혁명을 통해 근대가 형성되었는데 이때도 바로 보통선거를 실시한 건 아니고요. 보통선거는 이때 가서야 실시가 되는 거죠. 이게 현대니까. 자, 그 얘기는 시민혁명 이후에 그 근대의 모습은요. 일단 재산이 있냐, 재산이 많은 사람들, 부르주아, 그래서 여성들도 참정권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얘랑의 공통점은 제한적이다. 특히나 고대는 신분과 성별에 따른 제한, 근대는 재산과 성별에 따른 제한 이렇게 얘기하죠. 결국 고대 그리스 아테네에서 여성 시민 아닙니다. 노예 시민 아니에요. 외국인도 시민이 아닙니다. 그럼 바꾸면 그때 시민으로 인정되는 사람은 남성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 자유민이어야 돼요. 노예 반대로. 그 다음 외국인이 안 되니까 내국인. 하나만 더 얘기하면 당연히 일정 정도의 연령 이상인 사람들만 시민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그런 시민들이라면 누구나 이렇게 되죠. 특히나 직접 민회에서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하는 데 참여했다. 그래서 이때는 제한적 직접 민주정치 맞고요. 재산이나 성별이나 신분 등에 관계없이 일정 연령 이상의 모든 구성원에게 선거권 부여했다. 이걸 보통선거라고 부르죠. 뒤에 가면 요게 이 선거 문제, 민주선거의 원칙을 묻는 문제에도 이어지는데 어쨌거나 이건 보통선거, 언제? 현대해가 됩니다. B, 근대니까 틀렸고. A와 달리 C는 대의 민주정치 써있죠? 이때는 직접 민주정치니까 A와 달리 C는 대의제를 기반으로 한다. 맞고요. C와 달리 B는 인간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사상, 이걸 뭐라 부르느냐? 천, 부, 인, 권 사상을 바탕으로 한다. 천부인권 사상은 요 근대와 현대의 공통점입니다. 그러니까 달리가 틀렸어요. 그래서 이런 게 몇 가지가 있죠. 뭐 근대, 현대 공통된 게 뭐 국민주권주의, 뭐 권력분립이라든지, 아니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천부인권 사상이라든지, 뭐 입헌주의라든지 이런 표현들은 B와 C 모두에서 쓰니까 리을, 달리가 틀렸다. 정답은 기역과 디귿 2번.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선생님이 총평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알면 맞히는 거고 모르면 틀리는 거다 보니까 그러네. 차근차근 공부해 나가면 그냥 맞출 수 있겠구나.